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기업분석실 유재선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요새 제일 많이 뭔가 세미나 요청과 궁금증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을 영역이 전력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피곤하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뭐 활기차게 자,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자, 물도 한 모금 딱 네. 드시고. 자,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들이 진짜 드시네. 네. 너무 좀 제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전력기기가 우리나라도 K전력도 그렇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전력이 인프라가 없어서 난리고 지금 막 중구이 치고 올라오는데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미국의 인프라에 대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일단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네. 합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쪽에서 나오는 수요가 아무래도 조금 전력 설비의 쇼티지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력 수요 대부분의 증가는 뭐 데이터 센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곳이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실 쇼티지가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기는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데이터 센터도 아무데나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네. 뭐 통신 설비도 있어야 되고요. 용수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많이 좀 집중이 됩니다. 특히 아시는 지역이겠지만 뭐 버지니아 북부 쪽, 네. 뭐 DC 근처 이쪽에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전력의 쇼티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공급이 그만큼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폭등하고 데이터 센터도 많이 못 오르고 이런 네. 병목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국을 보면 동부와 서부를 나눴을 때 동부의 대도시들의 이런 전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런가요? 예, 동부의 사람 인구 밀집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인프라들이 조금 동부 쪽에 많이 밀집이 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력이라는 게 대규모 부지를 좀 필요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쪽에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엔지니어들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좀 집중되면서 이런 어떤 동부와 서부의 밀집도에 좀 차이가 조금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영향 중에는 AI가 대부분이겠죠. 사실 데이터 이거는 센터 이야기?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래요? 예, 데이터 센터만의 전력 수요를 집계한 지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전체 사용량에서는 아직 한 자릿수 초반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아직은? 예, 아직은요. 그러니까 아직은 한 자릿수 초반이겠지만 앞으로 증가하는 속도가 가파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공급 증가를 좀 대응하기에 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장표에 좀 표시를 해놨는데 네. 주별로 이제 전력 수요 요인들을 표시해 놓은 그림입니다. 이게 파란색 동그라미는 데이터 센터고요. 그리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리쇼어링 쪽 수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전환, 전기화. 의 수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만이 이 수요를 이끌고 있는 거는 아니고 다만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요거는 확실히 좀 더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랑 노란색이 리쇼어링. 네. 이 두 가지가 어쨌든 뭐 원동력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잘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전기화도 저는 상당히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재생에너지로 이제 기존에 있는 화석 연료를 대체를 한다라는 이런 맥락인데, 물론 지금은 약간 톤이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IRA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좀 많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이제 권역들 운영 체계 안에서 뭐 스토리지뿐만 아니고 태양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우리나라의 발전 원별 이용률 추이인데요. 보시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일부 뭐 우드펠릿, 혼소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좀 높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일조 시간에 비례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용률이 뭐 10% 중반, 후반 이 정도가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전력 수요를 100이라고 봤을 때 이거를 화석연료에서 조달하면은 100을 그대로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태양광으로 바꿔서 써야 된다. 그러면은 태양광에서 나오는 출력이 15, 16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조달하냐 했을 때 6배를 더 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은 수요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거를 전기화를 뭐 태양광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전력 설비는 6배가 더 필요하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 갖고 기타 등등의 뭐 인프라 투자도 훨씬 더 비례해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고 리쇼어링 그리고 이런 에너지 전환도 눈여겨볼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해 주셨던 리쇼어링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리쇼어링은 이제 미국의 네. 모든 뭐 공장을 다 이제 옮기게 만드는 그 수요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공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력의 수요. 네, 맞습니다. 전력 리쇼어링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약간 헷갈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산업용의 네. 서해가 상당히 빠르게 늘고 산업용.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항상 전력 이야기할 때마다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의 이 확장, 아직은 사실 거의 초입 국면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한 자릿수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전력이 앞으로 향후에 필요한 그 수요는 명확하게 지금 뭐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엄청날 거라는 기대감에 관련한 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주가가 엄청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또 막상 보면은 이게 인프라라는 거는 금나라 뚝딱 내일 설치 전기 뿅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실적에 찍히고 그런 관련한 설비가 미국에 쫙 깔리게 되는 거죠? 지금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납기의 미스 매치로 인해서 이런 쇼티지가 좀 더 극명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잠깐 납기요? 납기, 납기. 납기 1. 납기 1. 네, 아, 딜리버리. 딜리버리.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밥을 먹으려고 해도 식당에 밥이 차려져 있어야 먹을 거지 않습니까? 뭐 식당 앉았다고 바로 밥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요리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물론 이거는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그림의 제 아래쪽 보시면은 한 2년에서 3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가동을 하려면은 뭐 이런저런 인프라들이 다 완성이 돼야겠죠. 뭐 하다못해 통신선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전력 쪽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트랜스미션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전력망, 이제 유틸리티 업체들이 주도로 하는 망에 대한 투자인데 뭐 준비 기간만 7년, 뭐 건설 기간만 3년.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다 보면은 데이터 센터는 사실 지어지고 한 8년을 놀게 되는 거죠. 이런 속도를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쇼티지가 더 극명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납기가 좀 많이 지연된 게 타이트해지고 좀 그 제 시간에 맞춰주려면은 생산을 더 빨리 해야 되고 그럼 그 생산을 위해서 공장 증설을 해야 되고 너무 좀 할 일이 많아지는데요. 이게 예. 빨리 줄일 수는 없겠네요. 지금 변압기 업체들이나 뭐 전선 업체들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증설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게 물리적으로 늘어나는 속도보다 실제 어떤 데이터 센터 쪽에서 늘어나는 수요 속도 증가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미스매치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증설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긴 합니다. 뭐 테크의 영역하고 산업재의 영역하고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테크는 이제 규모의 경제로 찍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양을 사실은 늘리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산업 구조라고 보면은 산업재는 이 시차에 의해서 성수기 비수기가 좀 나눠집니다. 근데 사실 성수기가 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한 4년 차, 5년 차 정도 길게 봐야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초기에는 의사결정을 못했을 겁니다. 예, 이게 성수기가 맞는지 슈퍼 사이클 맞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을 하더라도 과거에 불황기를 생각하면은 이 투자를 갑자기 2배, 3배 지금보다 훨씬 더 수요가 앞으로 오래될 것이니까 이렇게 증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에도 사실 좀 주저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적당하게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글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전력이 공공재이잖아요. 미국은 공공재가 아닌 민영화 100%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사례들도 많긴 합니다. 미국 유틸리티 업체가 개수가 뭐 1000개가 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형 유틸리티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전력 업체들. 그거 말고 이제 수직 계열화된 완전처럼 단일 공기업이 많은 영역을 커버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 뭐 협동조합 이런 형태도 있고 다양하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공공재라서 네. 어떤 미국과 특징이 다르다라고 보기에는 좀 사례가 좀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뭐 전력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야 다들 공감하죠. 하지만 주가는 가격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한국의 전기값, 전력값이 오르나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필요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바로바로 오르고 내림이 있는 겁니까?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가격이 반영이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가격을 이제 전가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조금 시차가 있을 수는 있죠. 예, 어. 거기에서도 저항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바야흐로 뭐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미국의 전기값 또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인가요? 예, 지금 한 4년 정도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러우 전쟁 때 있었던 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었고, 최근에는 쇼티지로 인한 효과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 각 권역별로 정책이나 규제가 정말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PJM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PJM. 예, 그 펜실베니아, 뭐 저지 매사추세츠 이렇게 PJM이라고 해서 네바다? 그 운영 체계가 네.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매년 이제 발전 설비에 대해서 이 해에는 어느 정도의 설비가 필요하니까 입찰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장을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는 물량과 매칭을 시켜서 가격을 정리를 하는데, 이 어떤 입찰 결과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거죠. 작년 입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용량 요금이라고 하는데, 그 용량 요금이 10배가 뛰었었고요. 올해도 한 두 자릿수 이상으로 또 올랐었습니다. 그만큼 쇼티지가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게 전기 요금으로 결국 전가가 됐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한국하고는 다르게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가격으로 잘 전가가 되고 있냐 했을 때 충분히 그러고 있다. 그건 좀 근본적인 차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좀 말씀 여쭤볼게요. 예. 주가는 어느 거에 더 반영합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에 반영합니까? 아니면 뭐 전력과 전기라는 게 그냥 인프라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왜냐면 어떤 가정이, 어떤 공장이 어떤 AR라는 회사에서 전력을 쓸 때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지 그 다음에는 수월하게 쓸 텐데, 옆집 즉 남의 회사에 인프라를 깔고 여러 회사가 다 그거를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내 회사에 전력과 전기를 쓰려면 내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 어느 쪽이에요?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 원래는 이제 유틸리티 업체, 그러니까 대형 단일 공급 업체를 통해서 조달받는 게 가장 싸기도 하고 안정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조달을 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어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인프라스트럭처 증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급한 거죠. 그래서 급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가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력 회사와, 그러니까 유틸리티 업체와 데이터 센터가 전력 계약을 맺었다. 네. 그러면 특정 회사의 주가가 오를 수 있고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뭐 비스트라 에너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발전 자산과 매칭시켜서 뭐 빅테크 향으로 뭐 PPA를 맺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리레이팅이 되고요. 그런 별개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남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유틸리티 업체한테서 전력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네. 자체적으로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슈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 오라클, 뭐 기타 등 AEP 이런 기업들과 뭐 공급 계약을 맺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이 급하니까 자체적으로 발전 수단을 소유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발전 설비를 제공하는 업체들한테 상당히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건 바이 건으로 조금 나눠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최근에 이제 젠순왕도 그렇고 지금 전력 문제 때문에 뭔가 AR 산업에 있어서의 발전이 중국 대비해서 늦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 정부에서도 이거를 뭔가 좀 더 뭐 규제를 더 완화해 준다거나 아니면 허가를 좀 더 빨리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서 전력 인프라의 확충을 좀 속도로 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유의미한 행보가 좀 나타나고 있나요? 열심히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어떤 규제를 감독하는 기구가 좀 많이 독립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랑은 독립이에요? 약간 조금 톤이 그럼 좀 다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속도나 인허가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처리를 하려고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발전 허가를 받아놓은 뭐 대기하고 있는 설비들도 약간 허수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쳐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페널티 같은 경우도 각 권역별로 좀 다르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글쎄 자산 시장에서는 권장하면서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모든 실생활의 인플레이션은 비용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상승폭을 제약하고 있잖아요. 전력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전력 기기는 그러니까 전력의 가격하고 기기는 좀 다른데 전력 기기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컨트롤을 하려고 했다면은 관세나 이런 것들도 네.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변압기 양, 뭐 차단기 이런 것들이 양이 상당하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멕시코나 한국 이런 기타 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을 좀 다른 어떤 생활 소비재 쪽에서 막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일관적이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력 기기 쪽에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뉘앙스는 사실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기는 자체 생산이 안 돼갖고 뭐 외부에서 조달한다 하더라도 전력은 어때요? 전력도 사실 시장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마음대로 건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여타 우회 수단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석탄 발전이나 이런 것들 기존에 가동 잘 못하고 있던 것도 환경 규제 이슈로 이런 것들 조금 완화해 준다든지 혹은 뭐 다른 뭐 신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앞으로의 기술 개발이나 SMR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간접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전력 자체를 컨트롤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대안에너지, 대체에너지 쪽에서의 규제 완화 정도의 등에 대해서 보완한다. 그런 뉘앙스가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게 메인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보기엔 좀 뭐하고요. 아무래도 시장 메커니즘으로 결정되는 요소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 입장에서 전력에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인 움직임보다 뭐 SMR 아까 말씀 주셨지만 아니면 석탄 등등의 규제가 완화되거나 그런 쪽에 인프라가 깔리면 내 주식에는 안 좋다. 대체제로 인식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소외돼 있다가 네. 이제 재조명이 될 수 있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누구도 피해보지는 않습니다. 유틸리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늘어나는 것은 결국 네.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네. 전력 업체한테도 좋다. 네. 미국에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K 전력 관련한 기업들은 뭐 주가가 뭐 네. 천정부지로 많이 올라가고 올랐죠. 하루에 뭐 10% 올라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요즘은 네.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도 그만큼 많이 오르고 있나요? 상승폭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어때요? 근데 뭐 다른 뭐 주의 번호바나 뭐 이튼이나 뭐 ADR로 상장돼 있는 뭐 슈나이더, 뭐 네. 지멘스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영역이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그 송전하고 배전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요. 발전단에서 수요자 중간까지 가는 단계를 송전이라고 보통 네.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쪽에 조금 더 쇼티지가 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뭐 직류와 교류라고 했을 때 교류를 조금 더 많이 쓰고요. 거리가 멀거나 어떻게 보면은 설비 용량이 클 경우에는 좀 대형 설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초고압 대형 설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내재화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멕시코나 한국에서 많이 조달을 한다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의 쇼티지가 조금 더 극명하고 네.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5년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쪽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았던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다른 기업들, 뭐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로 만들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한국 기업이 조금 더 좋았던 거는 굉장히 다운턴, 업황이 정말 안 좋은 바닥에서 완전 성수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봤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사회가 그 전부터 변압기는 멕시코나 한국 등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조달했었는데 유독 최근 2, 3년 사이에 미국의 리쇼어링 거기에 가장 필요한 재건의 전력 여기에 수혜를 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여전히 온고잉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영원할 수 없는데 네. 이 내레이션이 이 레파토리가 네. 도대체 내년에도 지속되는 건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관세 협정만 보시더라도 미국 내에 투자를 거의 강제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요것들이 현실화되면은 뭐 그 지어질 때까지는 전기를 안 쓰겠지만 지어지고 나면 그걸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타임라인에 따라서 전력 수요도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한다고 전망하는 게 지금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만큼의 전력이 지금 그러니까 물론 데이터 센터가 얼만큼 지어지게 될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숫자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이만큼일 겁니다. 뭐 투자를 이만큼 하겠다라는 그 하이퍼스케일러 쪽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보고서 지금 추론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뭔가 그런 관련한 전력 관련한 기업들도 자기네들이 명확하게 이만큼 될 거니까 우리 이만큼 준비하자를 못 하잖아요. 그냥 네.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 말씀해 주셨던 뭐 납기도 그렇고 이 속도 진행 속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엔 지금 아직은 데이터 센터 향으로 해서 전력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완전 초기 단계다. 초기 보시- 단계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지어질지 모르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로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초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한 30%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특히나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네. 약간의 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뭐 대체제, 뭐 효율화 AI? 이런 것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걱정해야 될 요소는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결국은 이 재화가 예를 들어서 뭐 급해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쓰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유틸리티 망을 사용할 경우에 모두의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선거들의 결과에서 주요 캐치프레이즈로 나왔던 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코멘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력 소요가 일정하진 않은데 쓸 때는 엄청 쓰는 종잡을 수 없는 패턴을 갖고 있고 너무나 대용량이기 때문에 근처 수요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한된 자원을 좀 많이 가져가는 거의 반과점, 독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요를 끌어가다 보니까 모든 공공요금을 인상시키는 원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공론화가 되고 여러 군데로 퍼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제약이 조금은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속도가 물리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공공재 성격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결할 건지 아니면 직접 가격을 낮추는 제안을 할 건지 이거는 주가에서 되게 다른 방향일 것 같거든요. 어떤 쪽으로 보세요? 지금 그 두 가지보다는 가격적으로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발전 설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게끔 하는 방식 혹은 이 어떤 수급의 불균형이 데이터 센터로부터 비롯된 거다 보니까 이 불균형이 나타났을 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너희한테 전력 공급하지 않겠다. 일시적으로 끊겠다. 줄이겠다. 이런 거를 동의하고서 시작하라. 라는 식의 약간의 억누르는 쪽의 정책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강제 조항이 있는 거군요. 강제 조항이라기보다는 이건 주별로 다 다를 텐데요. 네. 텍사스에서 한 올해 하반기였나 상반기쯤 걸쳐서 그 상원법안 6호라는 게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제 발전소에 이제 그리드 말고 독립전원으로 자기가 쓸 거 구축할 때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네요. 데이터 센터나 이런 그 다용량 소비처한테 자체적으로 발전을 구축할 경우에 50% 이상을 자가 발전으로 네. 조달하게끔 어떤 의무화 조항을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데이터 센터한테는 약간 투자비에 부담이 생길 수는 있겠죠. 물론 그거를 충분히 감당할 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는 않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한테는 최대한 인상을 좀 덜 가게끔 좀 회피하는 쪽으로 규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전지나 뭐 태양광 ESS 이런 독립전원이 구성 가능한 이런 쪽에는 수혜가 상당히 좀 빨라질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사실 전력 얘기하면서 국내에서는 살짝 그 하나증권 우리 김현수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뭐 전력 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전력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ESS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도 향후에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돌고는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저는 자꾸 찜찜한 게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지어질지를 지금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이만큼 폭발적으로 늡니다라는 얘기를 못한다. 근데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미국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우리나라 전력 관련한 기업들 투자하셨던 분들은 증권가에서 항상 이거 수요를 예측 못하겠다. 근데 그 예측 못하는 이유가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불확실성이 아니라 너무 이거 없어서 못 팔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실적이 예상이 안 돼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네. 그 분위기가 살짝 뭐 꺾인 건가요? 아니면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다 그러니까 맞다고요? 예측이 안 되는 정도로 좋은 거니까요. 예측이 안 되는 정도로 좋다. 네, 수요가 너무 많고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 모른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요거 좋을 것 같아요. 4번 장표는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쓰신 거죠? 요거는 IEA에서 음. 이제 시나리오 4개를 갖고 이제 전망을 한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규제가 있냐 없냐, 네. 그리고 앞으로 투자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 음. 그리고 전력 효율이 개선이 될 것이냐 아니냐, PUE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 지표, 이게 증가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나눠서 시나리오를 제시한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 500테라와트 미만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이 한 550테라와트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 정도가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쪽에서만 쓰는 게 요것만큼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많게는 3배 이상도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거죠. 근데 유재선 위원이 이거는 중심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IEA는 기본적으로 전망할 때 백본이 GDP 전망과 글로벌 경제 성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OECD나 IMF가 하는 전망은 지금의 현 시점에서 글쎄 확장 국면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좀 묻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걸 그냥 항상 바뀌잖아요. 네. 어떠세요? 지금의 이게 좀 과하다 아니면 이대로 갈 것 같다? 그런 느낌적인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다 모두 동일 가중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열려 있는 가능성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규제가 없냐 하면은 또 그런 건 아니고, 또 이 규제 때문에 투자가 안 들어가고 있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현실에서는 쇼티지는 이미 현실화돼 있고, 이 쇼티지가 향후 2, 3년간은 적어도 유지될 거라는 전망도 매우 유효하고요. 이게 10년, 15년 이상 갈 것이냐, 이런 초장기 전망에 있어서 약간 악유가 있는 거지, 현재 단기적으로, 단기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에 가까운 거겠죠. 2, 3년 정도의 쇼티지가 바뀔 것이냐 했을 때 그거는 저는 절대 그래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발전에서 송전 그리고 배전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송전과 배전, 발전까지 다 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이며, 송전과 배전일 때 글쎄 우리가 마진율이 최근에 엔비디아 때문에 되게 화두인데 어떤 게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송전에 오리엔트돼 있는 업체, 배전에 오리엔트돼 있는 업체, 어디가 더 수익성이 좋고 경쟁이 더 심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세부적으로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력 필요하지 투자해야겠다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체인상에서 A부터 Z까지 다 하는 업체를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발전에서 송전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를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송전에서 배전 단계로 가는 업체를 사야 되는 건지 좀 구분을 한번 해주세요. 네, 발전이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전. 네. 지금 쇼티지가 나눈 쪽을 사셔야 됩니다. 발전이군요. 네. 그러니까 송전은 기본적으로 한전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요금이 정해져 있고요, 어느 정도는요. 물론 이제 다른 계약의 루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피 상승이 그렇게까지 가파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 산업이 적용되는 영역도 있고요. 그런 데서는 이제 뭐 일반적인 시장의 수급하고 약간 별개의 산식으로 결정이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발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지역별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티지가 나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일 경우에 엄청나게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그 발전 업체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에너지나 이런 쪽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이 이렇게 발전됐는데 미국이 아무리 땅덩이가 넓다 하더라도 서부의 저 끝에 있는 게 동부로 송전 안 되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커넥션이라고 하는데 투자가 그렇게까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를 했을 때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해서 예산 조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뚝딱뚝딱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혹은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기업이니까 조금 더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고요. 혹은 뭐 권위주의 국가들, 중국 같은 기업은 하라면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림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된 실선이 현재 존재하는 어떤 권역별로 약간 연결되는 그런 송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이 이제 진행 예정 혹은 제한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땅덩이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사실 만만치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경제성인데, 아직까지 말씀 주시는 톤을 제가 쭉 이해하기로는 네.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 가져오기까지는 경제성이 없다. 그것도 약간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뒤에 건설됐을 때 네. 오래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확정되면은 다 하죠. 네. 그 불확실성이 투자의 지연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그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네. 영원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원히 그럼 예. 못 진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의사결정할 때가 되면은 사실은 쇼티지가 더 심화됐을 때겠죠. 그러니까 이미 다 늦어가지고 지금 네. 미국에서 촛불 켜고 있을 때 지금 네. 그러니까 난리 왜냐면 날것 같은데. 주가 측면에서 중요해서 네, 맞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주가 날아가잖아요. 확정하기 어렵네. 사실 요거로 수혜보는 업체들은 요 기자재 투입하는 업체들이 되겠죠. 우리가 처음에 사실 전력기기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시장에서 각광받았다라기보다는 미국에서 노후화된 그 인프라를 좀 교체하는 그 수요 이야기로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보이다가 여기에 이제 더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더 필요하다라면서 미국의 전력은 이만큼 필요한 줄 알았는데 더 이만큼 필요해서 지금 계속 그 내러티브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이 두 가지 아직 노후화된 전력 관련한 교체 수요도 여전히 있고 데이터 센터 향 관련한 그 전력에 대한 수요도 있고 하는 게 계속 이어지는데 말씀해 주신 2, 3년간의 그 쇼티지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거 뭐 주가도 2, 3년 동안 같이 오른다라고 봤을 때는 이미 좀 선반영된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국내 기업이나 국외 기업이나 멀티플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뒷받침되는 게 실적이었고요. 실적. 물론 이번 달에는 심리가 좋지 않았었다 보니까 AI 섹터 전반에 디레이팅이 나타났을 때는 네.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본질적으로 숫자 자체는 계속 우상향이고요. 업황도 단기적으로 이 어떤 쇼티지 국면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 주가만 빠진 상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발전에서 송전 단계까지 어떠한 큰 혁신이 있지 않는 한 그냥 그 앞에 ESS가 가장 부각되겠다, 저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드는데. 네, 그러니까 빨리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뭐 디젤 발전기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단은 많습니다. 근데 가장 거기에서 양과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쪽은 원래 이제 크게 발전용으로 크게 짓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ESS가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야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물론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는 지난 4, 5년 동안 그러면 환경, 규제, ESG 뭐 이런 거에 왜 이렇게 열광했는가? 그 얘기하다 지금 필요하니까 아예 안 되겠어 석탄 떼. 그러니까 아무런 불 의미 지펴. 없는 뭐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죠. 뭐 가치의 우선순위가 변하니까요. 네. 또 이러다가 물론 또 뭐, 어떻게 될지 물론 모르니까. 뭐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살아남는 네, 거지만 맞습니다. 참 허무하다는 생각 좀 들거든요. 뭐 사실 전쟁이 조금 많은 걸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때 진짜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맞아요. 네, 모든 걸 다 조달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좀 높은 레벨의 가치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뒷선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재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흐름은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네. 이 정도 노후화됐고 이 정도 규모입니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사실 노후화도 예측이 안 데이터로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안 노후화된 나와요? 설비에 대한 데이터는 나오는데요. 네. 요거를 얼마큼 교체했다, 얼마큼 교체할 것이다라는 거는 개별 회사의 입장을 취합을 해야 다 돼서 교체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군요. 다 교체는 해야 되죠. 언젠가는 고장 나기 전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시기. 이게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잔여 물량이 어느 정도다. 이거는 약간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근데 그걸 하라고 애널리스트 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니, 많습니다. 기업에서. 네, 기업에서 기업에서도 그거를 취합을 모른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전력이 단일 공기업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뭐 제한적이지만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네. 이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투자 계획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과반을 차지하는 대형 업체들만 취합을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숨겨져 있는 다른 기업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늠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저는 그 주가의 급등이 있고 나서 이런 업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뷰를 볼 수 없다라는 게 관련한 주식들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불확실성이 네.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은 아니고요. 좋은데 얼마큼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긍정적인 불확실성을 저는 근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다라는 그것도 네, 주관적일 수 있는데 네. 지금의 주가의 급등은 진짜 슈퍼 키왕짱 조화를 반영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슈퍼 키왕짱인지 그냥 키왕짱인지 모르겠어서 전자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슈퍼 키왕짱입니까? 예. 근데 이거를 가만 보니까 자칫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게 전문가조차도 네. 대형주 마켓시어가 50% 이상인 거는 가늠할 수 있겠지만 되게 스페시픽하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초과수에 대한 바이어스가 늘 있는 거군요. 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있던 계획이 캔슬될 수도 있고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네. 투자 너무
근데 어렵네. 그거를 가장 선행적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런 제작 업체들의 백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년치 거다. 네. 언제까지 받았다. 그럼 그때까지는 물론 변화 여지는 일부 있겠지만 그쵸. 수요가 가시화된 거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주 산업이군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은 지금 이제 기업의 각각의 기업들 커버하고 계신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보수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적당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냥 낙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 왜냐하면 김덕호 위원님이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거 할 때 가격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너무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보다는 살짝 이제 중립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이시군요. 사실 제조업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익이 뭐 한계가 물론 있죠. 이제 엄청나게 독점적인 뭐 TSMC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정도의 사이즈가 아닌 이상에는 어느 정도 고객사와의 공존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 이익의 한계점에 아직까지는 도달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가격이 급등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사실 2021년 2년은 급등을 했었고 지금은 완만하게나마 우상향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사실로 봤을 때는 네 저는 가격은 상당히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다 1등이라서 공격적으로 뷰를 제시하지는 않죠. 네, 공격적이지 그렇다고 굉장히 보수적이진 않고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호전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뷰를 열어놓고 보신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뭐 일단 우리나라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미국 관련한 기업들도 투자하시고 계시고 한국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지금 저기 이제 댓글에 현대일렉트릭 90층에 계시다라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요새 전력기기 얘기가 아무래도 AI 관련해서 같이 연동되다 보니까 같이 좀 출렁임이 있기는 한데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이야기는 전력에 대한 수요는 슈퍼 킹왕짱 좋을 거다. 내년에도 그리고 향후 2, 3년 동안에는 이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럼 끝으로 그럼 리스크는 수요 전망이 바뀌는 것? 그렇죠. 네. 결국 센티먼트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EPS는 계속 우상향은 맞습니다. 네. 높은 확률로. 근데 멀티플에 있어서는 뭐 심리 변화는 사실 예측이 쉽지는 않으니까요. 요번 달 같은 환경이 바뀌면은 네. 다시 회복을 하겠지만 지속이 된다면은 조금은 걱정하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어떤 불확실성은 딱 그 부분에서 남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다 그냥 AI 이야기와 연동해서 오늘 이야기를 꾸려봤는데 걱정할 부분보다는 지금 어쨌든 주가가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AI 산업에 있어서 더 드라이브 걸릴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도 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도 더 기대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자, 오늘 전력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기업 분석실 유재선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즈덤 컬리지 2026 그리고 오프라인에 대한 그 콘서트 나름 콘서트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2026 그러니까 내년도 시장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스타트 2026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12월 둘째 주 그리고 셋째 주에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토요일이고 하루는 일요일이긴 한데요. 13일 토요일. 네, 13일 토요일 그리고 제가 아는 그곳에서. 네, 맞아요. 하나증권에서. 하나증권에서 그리고 12월 28일 일요일에 이게 또 양주간에 걸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무료예요. 윌슨 컬리지 2016과 함께 하시면은 정말 지금 밑에 나오고 계시죠. 정의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승호 회장님, 윤주 대표님, 안유아 원장님 그리고 송기론 작가님 얼리버드 선착순이에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공간이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선착순이라서 여러분들이 요거 스타트 2016에도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12월 10일에 저희가 종료를 합니다. 꼭 윌슨 컬리지 2016을 체크해 보시고 오프라인에서도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링크 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